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가운데 이 내란죄를 뺐다는 거, 이게 엄청난 파문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란죄를 선동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해놔놓고 지금 와서 내란죄를 뺐다. 자, 이러면 그동안에 탄핵을 할 때도 이 내란죄가 주요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국회 탄핵도 다시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론에 도배했던 이 내란죄, 이것은 그야말로 쇼하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이 국회 그 대리인 측, 그 국회 측하고 소추인 측이죠. 국회 측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짬짬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폭로한 것을 보면 지금 이 국회 쪽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이 먼저 이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빼는 게 어떻겠냐고. 자, 이러니까 그걸 흔쾌히 받아준 게 국회 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란죄를 뺀 이유가, 내란죄는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을 불러야 되고 내란이 맞나 안 맞나 그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서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먼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뒤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재명이 다음에 대선에 못 나오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유무가 결정되는, 자,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탄핵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쏙 뺐다 하는 의혹입니다. 자, 오늘 주진우 의원과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제가 먼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했다. 황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권유로 이 내란죄 등의 형사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하면서 놀라운 소식이다. 적법 절차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적법 절차. 이 적법 절차를 제대로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이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도 그렇고, 첫째, 온갖 이유를 들어서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 답은 뻔하다는 겁니다. 내란죄는 정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겁니다. 자,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나서서 탄핵 사유를 이렇게 내란죄를 빼라고 해놔놓고 나중에 그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회가 승복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빼라고 해놔서 뺐더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했다? 그럼 우리를 속인 거 아닌가, 국회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빼라는 것 자체부터가 서로가 짜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빼주면 빨리 진행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말하자면 파면하는, 이런 하겠다는 이 시나리오가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 테니까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짬이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게 짜고 하고 있다 하는 의혹입니다. 자, 민주당 꼼수를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에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핵심 탄핵 사유가 빠졌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국회에서 이거 탄핵해도 되나 안 되나? 자, 국회 전체 탄핵 소추를 받아봐라. 표결을 받아봐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 소추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모두 합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탄핵 사유 중에 일부만 적시되었다면 부결표를 던졌을 국회의원들도 있다는 겁니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 중에 핵심이어서 더욱더 그렇다. 자,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의도가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3일에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씨, 이 두 사람이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 그 전에 빨리 탄핵.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이 좌편향 인물로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임기 자기 중에 빨리 결정하겠다. 그 뭔 말입니까? 탄핵을 인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앙코를 쏙 빼버렸다. 앙코 빼버리면 탄핵을 하지 말아야지. 탄핵을 제일 큰 이유가 바로 내란죄였는데.
그러니 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주진우 의원은 바로 짬짬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관이 빼라고 권유하니까 그래서 국회 측에서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짜고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도태우 전 의원,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도 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태우 변호사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동안에 뇌물죄 특가법상에 넣었다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뇌물죄를 쏙 빼고 추상적인 헌법 원리 위반으로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자,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파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면 변경된 소추 결의에 대한 국회 의결을 다시 거치라 하고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소송 대리인으로 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탄핵 소추 사유를 내란죄를 뺀다면 그러면 변경된 소추 결의에 대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과거에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더니 또 똑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앙코를 빼고 핵심만 다 빼놓고 그래서 빨리 설렁설렁 해가지고 탄핵시키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탄핵 심판이 정말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볼 때 탄핵 심판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소추 의결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처리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도태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 이 수사 중인 사건, 이 수사 기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수사 기록. 그러니까 그 수사 기록을 보면 일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오늘 압수수색 나갔듯이 그 기록을 달라 해가지고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겠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자, 그 대리인단, 즉 변호사들이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이 송부가 됐는데 자, 이 명문의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해라. 그 준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자, 전문 진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거.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이걸 증거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서 소추기관이 책임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정인 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다 하더라 말하자면 언론에 보도된 문장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해야지.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내란, 반란, 쿠데타가 아닌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했던데 그것도 바로 이런 식입니다. 핵심 뇌물죄를 싹 빼고 그리고 아주 어중간하게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했는데 나중에 재판받아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탄핵한 거하고 검찰 수사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이게 정치 탄핵이고 정치 수사고 그리고 정치 헌법재판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먼저 접수된 탄핵 소추 사건에 우선을 해라. 지금 많은 탄핵안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한덕수 성립을 포함해서 전부 다 그것부터 먼저 해라. 선입선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 3분의 2의 의결 정지수를 지키지 않고 직무정지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도 빨리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중에서도 민주당과 짜고 하고 있다는 의혹.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내란죄를 빼고 하라니까 덥석 그 좋습니다 하고 이 가는 게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빨리 대선 본인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 기회를 줘가지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박근혜 한번 당했으면 됐지. 똑같은 패턴을 또 당하려고.
그러니까 박근혜 때 했던 패턴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력들,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선전선동해가지고 거기다가 내부의 배반자, 배신자들을 이용해가지고 탄핵하는데 그것까지 또 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핵심 내용들을 다 선동해놓고 쏙 빼버리는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야,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뭔가 계속해서 방관자적인 뭐 이 언론에 기사 쓰듯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이 내용 가지고도 전부 다 일어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고 민주당 앞에 가서 시위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구전 결의를 보여야 저들도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정말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